따뜻해진 날씨에 맞춰 부동산 시장도 봄 분양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전국에 3만 4천여 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최초로 고품질의 인증 중고차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주가 약세를 이어가던 게임사들이 잇따라 구체적 신작 계획을 공개하고 있어 반등 가능성에 관심이 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오늘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죠. 봄 기운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봄 분양이 돌입하며 대규모 공급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이달 전국 3만 4천여 세대가 봄 성수기 분양 시기에 맞춰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고정 시기와 맞물리며 분양가 조정을 위해 분양 일정을 연기했던 단지들이 3월부터 분양을 재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3월 사전 청약을 제외하면 47개 단지에서 전체 3만 4,059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이 중 2만 8천여 세대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총 세대 수는 24%가 증가했고 일반 분양은 29%나 증가했습니다. 사전 청약 물량 9,100여 세대를 포함하면 이달 전체 4만 3천여 세대가 공급되는 셈입니다. 다만 대규모 분양이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외곽지 쪽에서 혹은 도심에서도 경쟁력 떨어지는 단지들 혹은 분양가가 과하게 비싼 단지들은 수요자의 사실은 컨택을 받기가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최근 두춤하지만 그간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흥행 행진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며 묻지마식 청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공급 물량 중 14,000여 세대는 수도권에서 분양할 예정이며 경기도가 10,000세대로 밑돌며 가장 많은 공급 계획이 있고 지방 공급은 2만 세대를 밑돌고 그중 부산시에서 4,212세대가 공급되며 지방 중 가장 많은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5개 단지 1,482세대가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신뢰 제고, 중고차 매매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고객 중심의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본격화할 중고차 사업 비전과 사업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와 상생하며 국내 중고차 시장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현대차는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한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뒤 품질을 인증해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 대상으로 200여 개의 항목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선별한 뒤 신차 수준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 센터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한 뒤 종합해서 보여주는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내 게임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 발표, 또 불투명한 신사업 계획에 투자 심리가 냉랭한 건데요. 펄어비스와 컴투스 등에서 구체적 신작 계획을 내놓자 증권가에선 긍정적 의견을 내뒀다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2월에도 국내 증시에선 게임주들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던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6.27%, 데브시스터즈는 마이너스 18.36%를 기록했고 대장주라 불리던 NC소프트는 마이너스 17.26%의 하락률을 보이며 시가총액 상위 4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라이브 게임 매출 하락세 지속과 더불어 신작 부재, 마케팅 비용 증가로 지난해 NC소프트와 넷마블의 영업이익이 각각 55%, 43% 감소하는 등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이 발표되자 주가가 급락한 것입니다. 또한 아직 플레이-투-원과 대체 불가능 토큰 기능을 탑재한 게임에 대해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이 가팔랐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이벤트 발생 시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넷마블은 가장 먼저 이달 P2E 기반 A3 스틸 얼라이블 론칭으로 상반기에만 6개의 신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컴투스홀딩스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크로매틱 소울 AFK 레이드의 글로벌 론칭을, 펄어비스는 4월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론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김소혜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신작 출시나 신기술을 접목한 이슈 등 모멘텀이 될 만한 이벤트는 남아있는데 급락한 종목 위주로 매수 전략을 제시한다며 최선호주로는 펄어비스를, 이외 넷마블, NHN 컴투스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는 건설업계 안팎에서 CEO 처벌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린 바 있었죠. 시행 후에 안전인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점차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사활을 걸듯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건설사들도 쏙쏙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안전소통센터를 만들어 사업장 주변의 위험 요소 또는 안전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근로자들이 손쉽게 제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안전체험관을 열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화재, 감전 등 재해 상황을 체험하거나 직접 안전관리를 해볼 수 있는 VR 체험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안전소통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니까 현장 위험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제때 제보할 수 있고 현장 안전팀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현장이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 작업자로서 만족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H안전지갑 제도를 만들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안전 포인트를 지급해 실생활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도건설은 안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안전활동이 우수한 협력사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건설사들은 각 현장에 맞는 안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근로자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관련 제도를 추가 도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속속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비롯해 가전제품 등 현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분위기인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 곳은 SK그룹.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긴급 구호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폴란드 법인이 현지 국제구호단체와 협의를 거쳐 성금을 전달합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도 난민들을 돕기 위해 600만 달러를 기부키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만 달러는 가전제품으로 지원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도 추가로 전달합니다. 카카오는 암호화폐 클레이 300만 개를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은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막는 치료식과 우유를 비롯해 치료를 위한 응급처치 키트와 식수정화제, 비누 등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또한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 가치를 통해 이용자들도 함께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도 나섭니다. 카카오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위해 40억 규모의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용자들도 카카오 가치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게임사 펄어비스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긴급 의료 지원금 1억 원을 내놨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우크라이나에
코인을 기부하는 이용자의 출금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1억 원을 전달하고 우크라이나 임회사에 항공편으로 보낸 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금일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학제가 우리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증권부 배유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시황 상황 좋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2.29% 급락한 2651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1조 1,800억 원과 9,600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공세에 나서면서 2.16% 내린 88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에서 외인 이탈이 심화하자 원달러 환율은 1.06% 오른 1227원을 기록하며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국내 증시만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자마자 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월요일 개장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약 18% 급등하며 배럴당 139달러를 터치해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아시아 거래에서 장중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며 2020년 7월 이후 최고가를 나타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6%대까지 밀리며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크라 사태에 대한 우려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증권업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전쟁이 다른 국가로 확대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증시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앞서 러시아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초기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증시는 20일 내외에서 회복하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장기간 저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준호 흥국증권연구원은 서방 국가의 무기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로 전투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장은 최악이 지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 중요하잖아요.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다만 현재 금융시장이 우크라이나 이슈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여서 관련 이벤트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오는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각 후보 공약에 따라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대선 후보별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다 정리가 돼 있을 텐데 대선 후에 증시 전망도 지금 궁금하고요. 증권가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명박 정부 때를 제외하고 신정부 집권 1년 차에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10.5%에 달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대선이 열리는 해에는 주식 투자가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선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응하는 투자 전략들은 어떤 게 있을지 짚어주시죠. 여야 후보 간 일치하는 공약들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양 후보 공약은 에너지와 성장산업 세제 혜택 등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박승영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신재생과 원전 관련주는 선거 결과에 따라 등락이 엇갈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전기차, 게임, 가상자산, 우주 등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언급했고 윤 후보는 오송, 호창, 대덕, 익산을 잇는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바이오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합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항공기 급유회사로부터 모스크바 공항에서 급유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편의 경우 결항 조치를, 화물편의 경우 모스크바를 경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항하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20일까지 유럽행 화물편의 모스크바 경유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러시아 여객 노선은 운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사는 러시아 영공을 우회할 수 있는 영공을 검토 중으로 우회 시 운행 시간과 연료 소비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면세업계가 구매 한도 폐지와 여행 재개의 기대감에 본격적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면세점은 내국인 마케팅을 강화해 판로를 다각화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롯데면세점이 구매 한도 폐지 시점에 맞춰 내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첫 대규모 증정 할인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내국인은 해외로 출국할 때 $5,000 이상 면세품 구매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업계 상황이 어려워지자 해외 소비의 내수 전환 유도를 위해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달 면세 구매 한도 $5,000가 폐지되는 시점부터 5월 1일까지 $5,000 이상 구매 고객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결제 포인트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무착륙 관광 비행 전세기 탑승권 행사도 진행합니다.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국인 고객 대상 혜택 강화에 나섰는데요. 앞으로도 롯데 계열사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오늘부터는 업계 최초로 홈쇼핑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최대 45%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앞서 롯데온에서 전용관을 열어 내수 통관 면세품을 판매한 롯데면세점은 세븐일레븐 앱에도 전용관을 개설해 MZ세대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은 내수 통관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강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형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를 출시합니다. 블루스카이는 극세 필터, 숯 탈취 필터, 미세먼지 집진 필터로 구성된 3단계 청정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초미세먼지보다 적은 0.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를 99.999% 거르고 각종 생활 악취와 유해가스까지 제거합니다. 신제품은 블루스카이 5500과 블루스카이 3100 두 개 모델입니다. 제품 전면에 플랫 디자인을 적용했고 청정 지수를 4단계 색상과 숫자로 표현합니다. 특히 블루스카이 5500은 레이저 광원으로 지름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한 입자까지 감지하는 PM1.0 센서와 유해가스 오염도를 측정하는 가스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정화된 공기를 제품 상단과 양측으로 내보내는 3방향 입체 청정 시스템도 적용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스마트 싱스 앱을 통해 원격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필터 구매와 실내외 공기질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국내 최대 용량의 24kg 통돌이 세탁기를 출시합니다. 신제품은 기존의 22kg보다 내부 세탁통 용량이 더 커졌지만 제품 외관 크기가 같아 공간 활용도가 높을 전망입니다. 특히 독자적 기술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와 함께 인공지능 기능을 갖췄습니다.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류 재질에 따라 최적의 세탁 방법과 강도를 결정해 옷감 손상 우려가 적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LG 싱큐 앱을 사용해 집 밖에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통살균 코치 기능과 세탁기의 고장 원인, 해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진단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2020년 3월 이후 출시된 트롬 건조기와 연동되는 스마트 페어링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세탁기가 세탁 코스 정보를 건조기에 전달해 건조기가 알아서 건조 코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3일 LH 채용라운지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H 채용라운지는 기초상담과 입사지원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모의면접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운영됩니다. LH는 채용라운지를 오는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휴가 및 개선 방안 등을 분석해 운영기간과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라운지는 전화나 오는 10일 오픈 예정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 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4월부터는 PC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문가 화상 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ESG 경영 등이 많은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런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업 활동 중에 B콥 인증이 있다고 합니다. B콥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B는 베네핏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베네핏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윤 위주의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에 미치는 간접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이른바 총체적인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 모델을 뜻한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오늘 이 생소한 B콥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콥 인증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뭐 생기게 된 배경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B콥 인증은 2006년이었어요. 예. 스탠퍼드 대학을 나온 이제 3명의 졸업생들이 만들었던 그 비영리 기업 B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기업이 매각될 경우 주주가 바뀌면서 기업의 운영 방침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좋은 기업들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이제 의기를 투합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 지구, 이윤이라는 3가지 성과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량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B랩은 2007년에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죠. 비임팩트 평가를 공개를 했는데요. 비임팩트 평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요. B랩은 이를 통해서 기업이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적 성과와 책임성, 투명성을 측정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B콥 인증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특히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MZ세대들에게 더 임팩트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콥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비임팩트 평가 결과를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인증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B콥 인증을 받은 기업은 매년 관련 보고서를 B랩에 공개해야 하고요. 3년마다 재인증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B콥 인증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보면 파타고니아라든가 올버즈라든가 예. 뭐 유니레버사 등의 공통점이 바로 ES 경영의 모범 사례이기도 하면서 B콥 인증을 받은 기업들인데 예. 대개 현재는 중소기업들이죠. 2021년에 3,000개 기업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이 중에 1,20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도 세계 77개국에서 4,500개가 넘는 기업이 B콥 인증을 획득했을 만큼 급속하게 B콥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콥 인증을 받은 뒤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발업체 올버즈라든가 또 안경업체 와비 파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최근에 B콥 인증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넷제로 2030, 또 뷰티 기업의 연합인 B콥 뷰티 연합 등의 이니셔티브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기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올버즈가 좀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올버즈를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저도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올버즈 신발. 다리를 들 수도 없고. 미국의 전 대통령이 예. 오바마, 그다음에 인기 영화 배우 디카프리오가 즐겨 신는 신발이죠. 이들은 양털로 신발을 만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인 신발을 만들어냈습니다. 올버즈의 스니커즈 깔창 안쪽에는 플러스 9.9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이는 원자재 구입부터 제조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총량을 표기하는 겁니다.
올버진은 일상용품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기 위해서 모든 제품에 이런 탄소 발자국 라벨을 부착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최근 롯데온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평균 시청자 수의 10배에 달하는 총 6만 3천여 명을 끌어모으면서 데이트를 쳤고요. 또 백화점에서도 잇따라 입점하는 등 몸값이 아주 크게 높아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이런 회사 중에 하나가 파타고니아죠. 파타고니아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한다. 아주 명백한 사업 방침을 추구하는 회사로 건강한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재무적 성과도 따라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대놓고 자신들의 옷을 사지 말라고 광고하는 회사죠. 이들은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당시 뉴욕타임즈에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라는 광고를 게재했는데요. 파타고니아의 인기 제품 중 하나인 R2 재킷을 통해서 재킷 하나를 생산하는 데 따른 환경폐해를 부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가 대박을 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젊은 세대들의 기후와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 파타고니 2019년 미국 월가의 금융권 직원들이 파타고니아 옷을 교복처럼 단체에 주문해서 입겠다고 하자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회사와 일하겠다면서 대량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예. 제가 대표로 이런 회사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수익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환경을 고려를 하고 사회적 책임도 나누는 회사들이 앞으로는 성공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 진정 ESG를 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점차 또 늘어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